자, 오늘은 우리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어떤 맹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자, 이미 확률과 통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한 학문이 됐습니다. 수학 체계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응용 학문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맹점 어떤 걸 발견했나요? 많이 궁금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실제로 확률과 통계에서도 많이 그래서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인데, 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마지막에 했던 결론이 뭐냐면, 확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나타난 개념 중 하나가 확률이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나타내기 위한 개념 확률이다 보니까 전체 경우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어느 정도의 빈도수로 나타날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숫자, 체계로 나타낸 게 바로 이 확률이란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냈던 결론이 뭐냐면, 확률이라는 거의 모든 확률은 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게 실제 확률에 가까이 일치한다, 이런 발언을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되고, 확률은 경우의 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하고 끝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실제로 성립을 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 문제를 풀든 일상생활에서 이걸 적용하든 모든 경우에서 사실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면 확률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맹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해요. 먼저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번 다들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안에 흑돌이 4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흑돌이 4개가 있고 백돌이 3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백돌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흑돌이랑 백돌들은 약간 우리가 바둑알 두듯이 모두 같은 돌들이, 이 흑돌끼리는 흑돌끼리 같고 백돌은 백돌끼리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주머니에서 뽑을 수 있는 공의 개수, 뽑을 수 있는 돌의 개수, 경우의 수, 뽑을 수 있는 돌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요? 옆에 이제 영어 컨텐츠 하시는 이제 학생 친구분이 있는데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7개. 자, 보통 7개 이렇게 대답해요. 왜냐면 공 7개니까, 애초에 공 7개니까 경우의 수는 7개 있구나. 근데 사실 경우의 수 관점에서 본다면 보통 7개라고 발언하지 않아요. 그럼 몇 개일까 도대체? 제가 좀 중요한 걸 한 가지 얘기했었는데, 이 검정돌끼리는 흑돌끼리는 모두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고 색깔도 모두 같은 공이고, 하얀색 공끼리도 모두 같은 공이라 했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면 결과만을 보는 학문이에요. 경우의 수라는 것 자체가 뽑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도를 뽑든 이도를 뽑든 이도를 뽑든 이도를 뽑든 그게 과연 경우의 수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왜 없냐? 우린 이미 뽑은 결과에서 이게 뭐냐를 보는 건데, 어차피 모양 색깔이 다 같은데 얘랑 얘 뽑아봤자 어차피 결과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우의 수는, 이럴 때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그냥 2가지예요. 2가지. 왜냐면 내가 그냥 백돌 뽑는 거, 흑돌 뽑는 거,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2개인 거고, 각각 흑돌 하나, 백돌 하나 뽑을 수 있는, 이렇게 각각 1가지씩 해서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흑돌에 남바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영어 학생이 말했던 대로 7개가 되겠죠. 결국은 이게 같다 다르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왜냐면 이게 같았기 때문에 내가 뭘 뽑든 어차피 이거는 1가지로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하면 1, 2, 3, 4 흑돌의 1, 2, 3, 4고 백돌의 1, 2, 3이라고 했을 때 네. 흑돌 1과 백돌 1이 나올 확률. 그럴 때는 일단 먼저 전체 자체를 우리가 흑돌원과 백돌원이 같이 나오려면 일단 2개를 한꺼번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2개를 한꺼번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2개를 한꺼번에 뽑는다는 전제를 해놓고, 그랬을 때 확률은 이때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돼요. 이게 물론 좀 확률 기호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글로만 쓰면은, 먼저 전체 경우는 우리가 이걸 뽑았을 때 2개를 뽑는 전체의 경우는 넘버링을 해줬으니까 얘네 돌들이 사실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개에서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일 거예요. 나 백돌 1과 뭐 흑돌 2를 뽑을 수도 있고, 흑돌 1과 백돌 3을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전체의 경우는
7개 중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근데 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은 그 중에서 흑돌하나 백돌하나 뽑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흑돌은 4개 중 1개를 뽑는 거니까 4가지겠죠. 내가 흑돌 2를 뽑을 수도 있고 흑돌 1을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백돌의 관점에서 본다면 백돌도 백돌 1, 2, 3 모두 다른 거였으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 3개를 뽑는 거 하니까 3가지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확률이 계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복잡하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서 늘 느끼는 게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막상 이 현실 속에서 생활을 할 때 뭔가 응용을 갖고 직관을 갖고 뭐 캐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느낀 적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학문이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냥 문제풀이 영역 안에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바둑돌입니다. 네. 자, 둘 다 바둑돌이고 바둑돌을 까만 쪽, 흰 쪽으로 놨고 넘버링을 똑같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게 동시에 까만 돌 뒷면이 아니라 까만 돌 1과 그 다음에 흰 돌 1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 까만 게 아니라 양면이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지금 2개죠. 이 자체로.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또 어떻게 한번 이거를 계산할 그러니까 수 있을까? 이게 둘 다 양면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돼 양면인데 이렇게 펼쳐놨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면 좀 더 우리가 계산할 때 힘들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1이 2개 있다고 보고 2가 2개 있다고 보고 3이 2개 있다고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편해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2개를 뽑았을 때 그게 둘 다 1인데 심지어 1인 경우가 하나는 검정이고 하나는 흰색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더 웃긴 거는 넘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만 돌에만. 네? 얘는 얘- 까만 돌에만 넘버링이 돼 있고 네네네. 그래야 이제 겹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더 낫네요. 그러면은 계산이 오히려 편리해지는 네. 면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분모는 아까랑 했을 때랑 똑같아요. 왜냐면 2개 뽑는 거니까 그냥 전체는 잠깐요. 지금 흰 돌이 3까지밖에 없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가 3까지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그러면 사실 전체는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도 모른다고 치고 우리는 안을 못 보고 7개 중 2개 뽑는 거니까 이건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숫자로 안 쓰고 이렇게만 쓰면은 7개 중 2개를 뽑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7개 중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는 지금 조금 요건이 복잡해지긴 그렇죠. 했는데, 계속 복잡하게 제가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제가 물론 오늘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닌 맹점을 보려고 했지만 아까 봤듯이 사실 확률이란 건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웬만한 경우에서는 다 풀리거든요. 풀린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체의 경우 중 빈도수를 보고 싶으니까 검정 넘버링 1이 보이고 하얀 넘버링 1이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남은 거는 이 검정 넘버링 1이 보이고 하얀 넘버링 1이 보이는 경우만 찾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이 경우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 검정 넘버링 1이어도 말씀하셨듯이 하얀 쪽 면을 뒤집히면 1이 안 보이고 하얀 면에 1이 있는 건 검정으로 뒤집혀도 안 보이니까 그냥 딱 하나인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면 쉽게 풀리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확률이란 건 빈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어서 아까 맹점 얘기를 또 한번 더 붙여볼게요.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보통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본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빈도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질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경우는 그냥 같은 돌들이기 때문에 방금은 넘버링을 했지만 다시 우리가 넘버링을 안 한 상태로 돌아갔다고 쳐볼게요. 이 돌들이 넘버링이었고 심지어 같은 색깔이면 같은 돌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는 2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굉장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려면은 굉장히 좀 비직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흑돌을 뽑을 수 있는 확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죠. 네. 4개, 3개니까. 네.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게 맹점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 얘기했으면, 예를 들어서 흑돌을 뽑을 수 있는 확률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2개밖에 없다 했죠. 돌들이 같으니까. 근데 아까 흑돌을 뽑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라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 우리가 흑돌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과연 2분의 1일까요?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돌의 굉장히 숫자가 달라지니까. 네, 비직관적으로 보일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굳이 수학을 안 알려줘도 7분의 4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눈치챌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문제가 왜 이럴 때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근데 사실 이게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키예요. 그러니까 돌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돌의 개수가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확률은 빈도수를 보는 빈도수를 보는 거라 했고 경우의 수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뽑은 결과를 보는 거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이 돌 개수가 몇 개는 신경을 안 써요. 결과가 어차피 똑같은 것들 하나고 똑같은 거 하나니까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냥 2가지라고 했던 거잖아요. 경우의 수는 결과를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돌의 개수는 무시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확률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확률은 뭐라 했죠? 내가 단순히 뭘 뽑는다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얘를 뽑았어. 근데 얘가 몇 번 중에서 한 몇 번이 나오더라고. 빈도수. 이렇게 빈도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의 개수를 봐야겠죠. 공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빈도수가 차이가 생기니까 사실 이런 학문의 근본적 본질을 좀 찾아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결과만 표현하고 확률은 빈도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 이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지금까지 들었던 학생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 있었는데 여기 중간쯤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갖고 확률, 얼마가 나올 확률을 정했는데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네. 이 2가지 조건이 있을 때 돌의 개수가 비록 다르더라도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경우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2가지다. 네. 근데 확률은 빈도수를 예측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로 나눠서 빈도수를 나타내는 게 확률이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와 빈도수를 나타내는 확률은 비슷하지만 네. 다르다. 그리고 과정 중에 섞여 있는 부분이다. 네. 이거를 이제 꼭 캐치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 제가 이 경우에서 얘기했던 2개지만 확률론적 관점의 학자들 기준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7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걸 뽑는 거랑 이걸 뽑는 건 분명히 확률을 계산할 때 다른 경우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무작정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생산적인 과정도 옳지 않은 거고, 물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본질이긴 하지만 이처럼 맹점이 생길 수 있다. 왜냐? 확률과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면 좀 지향점 그리고 본질이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빈도수를 나타내는 확률과 조금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아주 이런 거다.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실은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답만 맞추고 끝나는 영역인데 네. 이거를 만약에 논술로 1시간짜리로 1200자 서술하시오 그러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명확한 개념은 경우의 수는 결과를 갖고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고 확률은 이 경우의 수를 같이 나눠서 빈도수 확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경우의 수의 결과를 갖는 거랑 빈도수를 갖는 확률은 다른 차원이 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이거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였는데 잘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논술이나 뭘 하면 더 잘하겠죠. 자, 똑같이 100점이라고 100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하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빠찡코에 가서 띠디디디 했는데 엄마 나 이 기가 막히게 경우의 수가 잘 걸려갖고 자기가 베팅한 돈에 몇 배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머릿속에 기대 심리가 뭐예요? 또 해볼까? 또 이제 될 거라는 확률을 갖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돈을 잃어갈수록 계속 네. 도박을 하는 이유가 이 경우의 수 때문에 그렇답니다. 계속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받게 되겠지. 그게 확률의 바로 또 다른 맹점이랍니다. 도박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잃으면 잃을수록 계속 잃게 된답니다. 왜? 내가 많이 잃었으니까 이제 나한테 돈을 딸 확률이구나. 왜? 둘 중에 하나 2분의 1이니까 계속 잃으면
2가 오겠지 해서 더 크게 배팅을 해서 딱 망한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확률 얘기하면서 경우의 수와 빈도수를 결과와 빈도수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명확하게 개념을 캐치한 것 같고 네. 또 응용으로 한번 도박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게 학문의 가치만 한대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인간을 벗어난 학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금요일날 토론 대회 할 때도 어땠어요? 휴머니즘을 네. 갖고 주제를 선택한 학생이 육개장을 먹었죠. 네. 사발면. 자, 그런 걸 엄두에 두면서 공부하면 더 멋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